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춥다. 영하 4도의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할 차 혼다 어코드입니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인데요. 혼다 어코드 하면 혼다를 대표하는 중형 세단이죠. 국내에서는 중형 세단 혹은 중대형 세단 급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한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일본 브랜드의 다국적 배경을 지닌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코드 하이브리드 앞에 보면 블루 H 마크가 들어와 있죠. 파란색 배경으로 혼다의 마크 엠블럼이 들어와 있는데 바로 이 부분 이 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부분일 테고요. 투 모터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엔진 2.0 IV텍 앵키슨 사이클 엔진을 적용을 해서 최고 출력 145마력의 힘을 내고요. 모터는 184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모터 출력이 엔진보다 더 강합니다. 모터가 주 동력원이고 엔진은 모터를 보조하는 다소 조금 특이한 혼다만의 역발상으로 구성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세대 에이스바디를 적용을 한 차체죠. 보면 충격을 분산하는 그런 차체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만약에 충돌을 할 경우에 상대편 배향차의 충돌까지 감쇄시켜주는 조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편 차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그런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자체가 낮습니다. 그만큼 무게중심이 낮게 설계되었다라는 얘기고요. 혼다 센싱 기본 적용되어 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등을 포함해서 오토 하이빙까지 자동차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펴주고 또한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혼다 센싱 갖추고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4,570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산 중대형, 중형 세단들과 가격으로 경쟁할 정도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요. 오늘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3회전 정도 하네요. 중형 세단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타이트한 락투락 조향비죠. 좀 예민한 조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랫편으로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고요. 왼쪽에는 여러가지 기능 버튼들, 정보들 올려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모터 출력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에코 드라이브 모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플러우, 동력, 흐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주행 가는 거리 515km, 평균 연비 리터당 11km, 평균 속도 10, 경과 시간, 트립 A, 트립 B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디오, FM, AM, USB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정도 음질 듣게 됩니다. 아주 최고 수준의 음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달리는 차 안에서 듣기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오디오 사운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주행 중에 활성화가 되면서 정보를 볼 수가 있겠죠. 드라이브 어텐션, 그리고 뒷좌석 안전벨트 맸는지 안 맸는지 앞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안전지원, 이렇게 많은 장치들이 차의 각 부분의 안전을 체크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차선 이탈 경감, 사각지대 정보, 블라인드 스팟 시죠. 그리고 저속 브레이크 컨트롤, 충돌 완화 브레이크 시스템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토 하이빔을 더하면 혼다 센싱이 되는 거죠. 혼다 센싱이 기본 적용되어 있어서 차체의 어떤 그
안전과 관련해서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커버를 해주게 됩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편하게 이 차를 다룰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편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어시스트, 차선 유지 보조 기능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올라오는 정보도 몇 개 중에서 선택해서 띄울 수가 있네요. 자, 센터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8인치 모니터 아틀란 내비게이션 지도고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격 시동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파워플로 동력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동력의 흐름 이렇게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연비가 나오고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고 엔진이 가동되고 동력이 회수되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트립 컴퓨터, 현재 트립 현재 주행, 트립 A, 트립 B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맵, 이제 자주 쓰는 기능들은 화면 바깥으로 버튼을 꺼내놨죠. 전화, 오디오 소스,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송풍구 아래로 몇 개의 버튼 들어와 있죠. 공조 스위치들입니다. 통풍 시트 3단계, 열선 시트 3단계. 자, 이 아래 보면 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이 안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되게 가로로 놓게 되죠. 가로로 놓는 경우에 이 스마트폰이 큰 경우에는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공간을 꽉 채우게 돼서 넣고 뺄 때 상당히 불편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세로로 깊게 배치를 해서 넣고 빼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게다가 이쪽에 변속 레버가 없죠. 공간의 여유가 상당히 크다. 게다가 이 깊이를 상당히 깊게 배치를 해서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12V 전원 그리고 2개의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2.0 USB 포트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막아버리면 좀 더 깔끔하게 공간 처리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죠. 버튼식 변속 레버 적용되어 있고요. 이 CVT 그러니까 전자식 무단 변속기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부드러운 가속감 느끼실 수가 있을 테고요. 그 아래 보면 에코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주행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각각 들어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제를 하면 또 노멀 모드가 되겠죠. 그 아래 EV 모드를 활성화시키는 버튼 들어와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EV 모드를 즐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배터리 잔량이 충분하고 주행 속도가 맞을 때 EV 모드 버튼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모토 주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불쑥 솟아오른 변속 레버가 없어서 이 공간이 상당히 유용해졌습니다. 특히 변속 레버가 있으면 이 공간 활용할 때 상당히 걸리적거리죠. 변속 레버가 사라져서 이 부분 공간 활용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넓은 센터 콘솔 확보하고 있죠. 콘솔 박스 안에는 또 12V 전원구 또 별도로 들어와 있네요. 자, 안전지원 장치들 버튼 한 번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버튼이 이쪽에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상당히 시트 포지션이 낮습니다. 특히 주행할 때 낮은 시트 포지션 덕분에 상당히 다이나믹한 주행의 느낌 좀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다면 도어를 열고 나갈 때 그냥 앉은 채로 운전석에 앉은 채로 편하게 발을 땅바닥에 댈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좀 더 역동적인 주행을 즐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내비를 하든지 티맵을 띄울 수도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차와 연동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선 연결 없이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할 수 있어서 더 편하죠. 자, 그리고 특히 이 차에는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독감을 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 99.99%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필터라고 하는데요. 공업 인증 규격이죠. ISO 규격에 따라서 제작돼서 인증을 마친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공기의 질을 좋게 관리해 주고 싶은 욕망이 있게 마련이죠. 특히나 이제 봄철 에어컨 꽃가루가 날리고 황사가 날리고 할 때는 특히나 이 실내 공기의 질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혼다가 준비한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뒷좌석 보고 가시죠.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딱 한눈에 봐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죠.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3개 이상 들어가는 공간이 남겠습니다. 굳이 재볼 필요가 없겠다라는 얘기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세워서 여유 있게 드나들죠. 뒷좌석 공간 상당히 여유 있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겠습니다. 차창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네요. 그리고 3단계로 조절되는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센터 터널 제 손바닥의 3분의 2 정도의 높이로 솟아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습니다. 뒷좌석 공간이 워낙 넓어서요. 가운데 좌석에서도 머리 공간 여유 있고요. 다리를 살짝 벌려 앉아야 된다라는 불편함을 제외하면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크게 불편함 없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암레스트 이렇게 내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열면 2개 컵홀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72셀로 구성된 1.3kWh 짜리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가 이 뒷좌석 아래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냉각을 위한 송풍구가 이 시트 아래 배치되어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2개의 USB 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2.0 USB 포트네요.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이로로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쭉 가속을 해서,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가속할 때 힘이 남아 도네요. 아주 강한 힘으로 가속을 해서 자유로 본선에 진입을 했고요. 날씨 쾌청합니다. 외기온도 영하 4도 추운 날씨고요. 자,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가장 대표적인 게 투모터 시스템입니다. 2개의 모터를 이용을 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현을 하는데요. 모터가 엔진을 보조하는 게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죠. 역발상 혼다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모터가 주 동력원이고요. 엔진이 이를 보조하는 개념으로 작동을 합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 길, 적당한 흔들림, 노면에서 전달되는 충격 버릴 만큼 버리고 나머지를 전달해 주는데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지나가는데요. 크게 불편하지 않게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아주 잔잔한 편이고요. 대부분의 소음은 걸러내고 남은 아주 약간의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 에코 그리고 스포츠가 있는데 각각을 온오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 오프, 에코 온 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온, 스포츠 오프. 변속 레버도 걷어내고 이제 변속 버튼을 사용하고 있죠. 수동 변속을 하고 싶어 그러면 패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편에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이렇게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단 변속기입니다. ECVT 변속기 적용을 하고 있고요. 2.0L IV텍 엔진, 애키슨 사이클 엔진이죠. 자, 엔진 출력은 145마력, 모터 출력은 184마력입니다.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 215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그렇게 강한 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차체도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어서 1570kg이죠. 공차 중량이 1570kg의
차체를 끌고 달리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무난한 힘이다. 또 필요할 때는 스포츠 모드를 택해서 모터와 엔진의 힘을 모두 아주 강하게 끌어내면서 215마력의 힘을 거침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달리네요. 제법 빠른 속도까지 달려가는데 역시 엔진 사운드가 제법 들리죠. 바람 소리에 파묻히지 않고 엔진 소리가 끝까지 고개를 치켜들고 살아 있습니다. 조금은 날카로운 듯한 엔진 사운드, 바람 소리와 섞여 들리면서 고속주행하고 있는데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적당히 흔들리는데요. 그 흔들림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안정된 주행 자세를 보인다라는 얘기죠. 자, 주행 보조 시스템 한번 작동을 시키고요. 커브가 계속 이어지는 길 달려봅니다. 스포츠로 갈 필요는 없을 듯 하고요. 자, 왼쪽, 그 다음에 쭉 가서 다시 오른쪽 돌아 나가는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같이 달리는 차가 있어서 차선을 벗어나면 좀 위험하죠. 왼쪽으로 붙고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십시오 라는 경고가 뜹니다. 역시 왼쪽으로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차로의 중앙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계기판에 보면 안전지원 시스템들 다 작동을 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고전압 배터리 1.3kWh의 출력을 내고요. 모두 72개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워플로우를 보면 동력의 흐름과 구동바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륜으로 동력이 흐르고 있죠. 쭉 가속을 해보면 스포츠 모드, 엔진 소리 제법 강하게 들리고 속도 제법 빠른데 차체의 흔들림 그렇게 크지 않죠. 기대 이상의 안정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지면 공기의 저항, 바람 소리가 많이 커지는데요. 그 소리에 엔진 소리가 묻히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가 끝까지 살아있고요. 자, EV 모드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죠. 별도의 버튼을 작동을 해서 EV 모드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배터리 힘으로만 움직이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계기판에 EV 표시가 되죠. 지금 시속 78km. 자,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으면 바로 EV 모드가 해제가 되네요. 90 지나면서 좀 EV 모드가 차단이 되는 듯 합니다. 배터리 충전량이 낮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수시로 충방전을 계속 합니다. 완전히 방전되지도 않고 완전히 100% 충전되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배터리지만 하이브리드용이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냐 혹은 전기자동차용이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특성, 충방전 효율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각각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한다면 완전 방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배기가스가 없어서 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다 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충전의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갈 때 내가 어디 지방에 간다거나 배터리 잔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움직일 때 몇 킬로를 움직여야 되고 왕복이 가능한지 근처에 만약의 경우에 충전기는 있는지 사전에 알아보고 움직여야 되는데요. 적어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한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에서 배기가스가 나오지는 않지만 화력발전소에서 배출가스가 나오죠. 유해배기가스가 화력발전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간접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으로 친환경 자동차의 우열을 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 거죠.
자, 액티브 컨트롤 댐퍼 시스템이 있는데요. 충격의 강도에 따라서 댐퍼의 감쇄력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강한 충격이 올 때는 감쇄력을 강하게 해서 완강하게 버텨주는 효과를 주고요. 충격이 약할 때는 댐퍼의 감쇄력도 소프트하게 해서 차체 안정감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강한 충격에는 강한 감쇄력, 약한 충격에는 약한 감쇄력을 통해서 차체 안정감을 최적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속 100에 맞췄고요. 제동합니다. 하나, 둘, 셋. 제동 강하게 멈춰 서는데 앞으로 살짝 숙여지는 느낌이 있었고, 비상등이 작동하거나 안전띠가 몸을 되감아주는 그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전륜구동 차이기 때문에 강한 제동에 걸렸을 때 앞으로 좀 숙여지는 그런 느낌 피할 수 없었을 텐데요. 잠깐 숙여지나 싶더니 바로 또 수평을 유지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쭉 속도를 올려서 코너링 해보겠습니다. 가속 쭉쭉쭉 속도를 올리고요. 제동, 턴. 좀 빠른 속도로 들어왔는데 바로 자세를 잡네요. 약간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충분히 속도를 올려도 빠른 가속을 받아내면서 코너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된 그런 느낌이고요. 시트 포지션이 낮죠. 차체 무게중심이 낮습니다. 전륜구동의 핸디캡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빠르지 않은 속도로 움직일 때는 EB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전기 모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움직이고 엔진 소리가 안 나니까 모터 돌아가는 소리처럼 일부러 만들어진 소리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보행자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차의 존재를 알 수가 있겠죠. 50km 지나면서 EB 모드가 해제가 됐는데요. 이 정도 속도면 도심 이면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죠. 30km, 50km, 학교 주변에서 30km 그럴 텐데요. 도심에서는 충분히 EB 모드로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건은 배터리 잔량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충분치 않으면 또 EB 모드 활성화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테고요. 다만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충방전이 돼서 EB 모드 수시로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듀얼 피니언 EPS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 전자제어식 파워 스티어링에 듀얼 피니언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좀 더 민감하고 정확한 조향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워크 어웨이 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키를 소지한 채로 차에서 1.5m 이상 멀어지면 알아서 잠긴다 라는 얘기입니다. 혼다 어코드 분명한 것, 다이나믹한 운전, 스포티한 운전에 포커싱한 고성능 세단이 아니고요. 패밀리 세단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빠른 속도, 단단한 서스펜션, 우수한 코너링, 강한 제동 이런 데서 운전의 맛을 찾기보다는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주행, 넓은 공간, 다양한 안전장비들, 편의장비들에 좀 더 의미가 큰 세단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중형 세단의 가장 큰 덕목, 무난함과 편리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다 어코드 그런 면에서 중형 세단의 덕목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고요. 또한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큰 차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차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한국 시장에서도 혼다 어코드 그리고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경쟁력, 알고 보면 상당히 우수한 경쟁력,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 얼마냐? 투어링 단일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요. 판매 가격 4,570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난한 성능과 함께 또 높은 가성비까지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 거리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스템 출력 215마력이고요. 공차 중량 1570kg이죠. 그러면 마력당 무게배 약 7.3kg 되는데요.
8초 전후에 시속 100km 주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이 CVT, 그러니까 무단 변속기 특성이 도드라지게 느껴집니다. 중간에 변속하는 느낌이 없죠. 끝까지 한번 올려 붙인 뒤에는 놓지 않고 계속 그 텐션을 유지하면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GPS 계측기에 얼마만큼의 기록이 남았을지요.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됩니다.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어느 정도나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17.5km/L입니다. 실주행 연비 그보다 조금 더 나온다 싶으면 리터당 20은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연비 테스트 시작해 봅니다. 자, 주행 모드 일단 에코로 가고요. 에어컨 풍량 1단계, 실내 온도 21도로 맞춰 놓습니다. 트립 B를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했고요. 예, 이제 출발합니다. 자, 처음 출발할 때 배터리로 움직이게 되죠. 엔진 소리 없이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이게 되는 조금 생소한 느낌 받게 될 텐데요. 이런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의 인위적인 소리를 일부러 만들어내는데요. 그 소리가 조금은 더 어색하다 싶기도 하고요. 네, 이제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22.5km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곳에서 자유로 빠져나가고요. 행주대교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가는데요. 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23km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렇게 최진 구간에서 연비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평소에 연비 테스트 할 때는 자유로 구간이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이 올림픽대로 도심에 들어와서 연비가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을 하는데, 그러니까 연비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게 되죠.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정반대입니다. 자유로에서도 연비 아주 좋았지만 그보다 교통 흐름이 조금 안 좋은, 가끔 막히는 올림픽대로에서 연비가 조금 더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수교차로까지의 연비가 좀 더 좋았고, 이수교차로 빠져나와서 지금 도심주행 접어들어서 연비 좀 더 좋아졌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엔진이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모터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체증 구간에서는 모터가 주로 가동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연비는 조금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신호를 받아서 앞차 따라서 멈춰 섰습니다. 연비 리터당 23.3km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평균 속도 시속 52km, 1시간 5분 동안 55.9km를 달려왔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17.5km니까요. 리터당 약 6km 가까이 더 좋은 연비 기록을 한 겁니다. 휘발유 냄새만 맡고 달려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죠.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놀라운 수준의 연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프런트 윌드 실드와 그러니까 앞창과 지붕이 만나는 이 부분 좀 떠 있고 거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보면 재질의 단면도 좀 만져지는데요. 이런 틈새를 통해서 소음이 실내로 파고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품질의 마무리 수준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성의 있게 마무리를 하면 이 차에 대한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타페시의 하단부 이 공간 제대로 열리고 닫히고 하지가 않네요. 뭐 이 차만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해보지만 또한 이 차에서 발생하는 부분 다른 모든 차에서도 충분히 발생하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죠. 산타페시아 하단부 콘솔 열고 닫는데 가끔은 이렇게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세심하게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습니다. 혼다를 대표하는 중형 세단이죠. 국내에서는 준대형급까지도 경쟁하는 폭넓은 시장을 커버하는 혼다를 대표하는 모델인데요. 여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좀 더 효율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모터와 엔진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엔진은 모터를 보조한다 라는 개념이 역시 혼다만의 독특한 해석이 아닐까 싶고요. 그 힘 ECVT, 그러니까 전자식 무단 변속기를 통해서 아주 부드럽게 조율이 돼서 215마력의 힘이 약 1600kg에 달하는 이 차를 아주 부드럽고 하지만 여유 있게 끌고 달려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드러운 느낌, 때로는 아주 강단 있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고속 주행에 이르기까지도 거침없이 치고 나가는 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세대 에이스 바디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고 시트 포지션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 속도 대비 훨씬 다이나믹한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더해서 차체 충격 흡수 능력이 뛰어난 데다가 상대편 만약에 충돌을 하게 될 경우에 상대편의 충격까지도 받아서 흡수해주는 그런 좀 더 착한 개선된 앞선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에이스 바디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쩌면 조금은 오지랖이 넓은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형 세단의 숙명, 결국은 패밀리 세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겠죠. 가족 모두 함께 태우고 달리는 그런 중형 세단의 운명이라고 본다면 넓은 공간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일 텐데요. 뒷좌석에서 만나게 되는 아주 여유 있고 넓은 공간은 그런 이 차의 쓰임새에 가장 잘 맞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2.0 IVTEC 엔진과 두 개의 모터로 구성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 그리고 무난한 성능, 여유 있는 공간, 그리고 4,570만원 이라는 수입차 시장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의외로 상당히 괜찮은 높은 경쟁력을 가진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